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입니다. 질문 가능합니까? 아니, 좀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이따 주세요. 끝에 합시다. 우리 좀 이따가 밝힐게요. 오늘 전체 대강만 이야기하는. 이제 끝으로 네, 우선 적대적인 언론에 질문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마이뉴스 뭐 적대적 언론은 사실 맞잖아요. 아니, 저희 어디에서 지금 뭐 그걸 언론 편가르기 한다고 글에 쓰는 것도 봤는데. 의원님, 저희 실제 이제 대구 MBC 취재를 거부를 하셨다가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취재를 방해해서 안 된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좋은 거 물어봤네. 오늘 발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그 페밀리즘 강조하셨는데 구체적 뉴스토마토 기자십니다. 네. 예. 그 나중에 질문하세요. 지금 서로 고소 중입니다. 그 페밀리즘 그러니까 강조하셨는데 내가 마지막에 내가 질문 받아줄게요. 네. 예, 자, 그다음 지금 뉴스토마토 편집국장하고는 지금 형사고소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자, 지금 손을 안 드시니까 예, 일단 네, 저는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 침탈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전부터도 그 동북공정 이런 걸로 문화재에 대한 침탈을 많이 해왔는데 뭐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나 적극적인 대응 방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김일성 찬양 서적 같은 좀 불온 서적에 대해서 찬양 서적 같은 불온 서적에 대해서 좀 일각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좀 뭐 반박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항의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외교적으로. 그리고 김일성 찬양서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에는 고무찬양제가 있긴 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지금도 아마 그게 삭제가 됐던가요? 국가보안법에 찾아봤어요. 고무찬양제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김일성 찬양서적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제로 옛날에는 처벌했는데 아마 고무찬양제 그거는 삭제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무찬양 서적이 난무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흔들릴 만큼 그런 허약한 사회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자, 마이크 바로바로 좀 전해주세요. 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입니다. 질문 가능합니까? 아이, 좀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이따 주세요. 끝에 합시다. 자, 끝에. 우리 뒤쪽에 마이크 좀 바로 전해주십시오. 중간에 하다가 이제 깽판 되는 수가 있어요. 끝에 합시다. 자, 기자님 질문 받을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경제 서정은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하나는 의대 정원 문제 이제 정원이 되돌림되면서 좌초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의협도 계속 의료개혁 전면출에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대화하실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오늘 갤럽 결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울려가지고. 예, 첫 번째 질문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갤럽 조사 저희 1등으로 나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예, 듣겠습니다. 근데 갤럽이 착해졌나? 그래 내 대답을 하고 의대 정원 문제는 곧 의협을 방문할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2,000명이 반대했어요. 하려면 단계적으로 하자. 의사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에 2,000명 하면 이공계가 이게 혼란이 온다. 전부 의대로 가버리면 이공계 지원자들이 어디냐. 대한민국은 의과대학보다 나는 이공계 대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갤럽은 좀 착해졌다. 그거로 내가 답변하고 말겠습니다. 자, 또. 나 그거 나온 지는 방금 기자 양반한테 처음 들었네. 네. 자, 또.
아직 보고 안 드렸었는데. 예. 이제 다 됐으면 뉴스토마토. 자, 질문 뒤쪽에 우리 어. 기자님 마이크 좀 일단 먼저 드릴게요. 우리 홍가 기자는 왜 뒤에 가 있는? 채널A 홍재일입니다. 그 오늘 공약집 보니까 오세훈 정책도 조금 들어가 있던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연대가 시작됐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이제 어떤 취지로 이렇게 같이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론. 그거는 오 시장이 저녁 먹자고 내가 서울시장 관서 처음 가봤는데, 야, 그 서울시장은 그 대통령 못지않대요. 관사가 어리어리 하더라고. 그 가서 이제 오 시장이 저녁 먹자고 갔는데 정책을 이래 줬어요. 주면서 형님 이 정책을 좀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뭐 저하고 비슷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하겠다. 그랬습니다. 또 토마토. 네, 저 뒤쪽에. 뉴스 토마토. 예. 좀 기다리세요. 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 질문 하나 받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근데 뉴스 토마토 기자분이 정책 관련 질문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 예. 자, 먼저 듣겠습니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님 입장이 궁금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탈당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야기긴 하지만 출마에 변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발언하신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뭐? 어제 저희 비전 네. 발표회 때, 그 미디어데이 때 후보님께서 이제 출사표 던지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언급이 좀 있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탈당을 요구하는 거. 내가 지난번에 2017년도에 당대표 할 때 지방선거 앞두고 그해 10월이죠. 2017년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 개헌을 들고 나왔어요. 개헌을 사회주의식으로 헌법을 바꾸겠다고. 그래가지고 저지하려고 보니까 우리 당의 인원이 좀 부족해요. 그 바른정당에 나갔던 사람들 전부 이제 좀 돌아오라. 그래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개헌은 막아야 되겠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사람들 복당시키는 걸 하면서 부득이하게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시켰어요. 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 소리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정치 이전에 사람이 그러면 도리가 아니죠. 우리 당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안철수 후보는 이 당 저 당을 하도 많이 옮겨봤으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입니다. 탄핵이 됐으니까 이젠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가 돼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뭉쳐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지. 시체가 돼버리는데 거기 다시 소금 뿌리고 나는 그런 생각으로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또 예, 오히려 그냥 육성으로 질문을 하시고요. 우리 후보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울리니까 예, 그냥 잘 안 지금- 들려요. 자, 우리 기자님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라고? JTBC입니다. 저도 좀 그런데. 아니, 됐어요. 예. 자, 일단 마이크를 좀 대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을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멀리 하세요. 볼륨을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울리니까 지금 뭐 방송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질문입니다. 어제 그 윤 전 대통령 측 일부 변호인단이 신당 창당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담겼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낭설입니다. 근데 요즘 기자분들은 좀 낭설을 근거로 자꾸 물어서서 좀 그렇네요. 그건 낭설입니다. 예.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뉴스토마토 기자. 자,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분 기다리셨으니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걱정하신 것과 다르게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그 페밀리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페밀리즘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 페밀리즘? 예, 좀 이따가 밝힐게요. 오늘 전체 대강만 이야기하는 거고. 네. 이제 끝으로 오마이뉴스 네, 기자 MBC. 저기도 좀 그런데. 안녕하세요. MBC 김민영입니다. 페밀리즘 말씀하셨고 동성애가 확대돼서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거기엔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동성애 부부가 수술동에서의 사인을 못한다든지 유산 상속이라든지 기본적인 국민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는 거를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진영 대권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후보님이 생각하는 그런 페밀리즘 정상 가정의 범위는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을 겁니다. 페밀리즘이냐 페미니즘이냐 그 논쟁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나 건강한 가정 오늘 말씀하신 페밀리즘이 정확히 어떤 건지 구상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같은 집. 4인 가정이나 그런 부부가 있는 그런 집을 몇 말씀하시는 인 거죠? 가정보다도 우리 집이 50년 동안 페밀리즘을 가장 실천 잘하는 그런 집입니다. 형수 내 욕을 해본 일도 없고 형님하고 내가 싸워본 일도 없고 나는 형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밀리즘을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모든 것의 출발이 된다. 막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냥 해도 되는데. 예,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분 질문. 네, 우선 적대적인 언론에 질문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뭐 적대적 언론은 사실 맞잖아요. 아니, 저희 어디에서 지금 뭐 그걸 언론 편가르기 한다고 그래 쓰는 것도 봤는데 후보님, 저희 5년 사실상 전에 편가르기 아니고 경남 적대적 언론 양산을 출마 준비하실 때 저 내려가가지고 직접 아니, 저랑 그때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했잖아요, 하셨는데 같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 안 하셨었는데 굉장히 아이고 적대적인 언론이라고 저희를 딱 오마이뉴스는 적대적 찍으셔가지고 언론이라고 저는 후보님 별로 생각하지 내하고는 않습니다. 적대적 언론이라고 한 적이 없죠. 그죠? 근데 우리 당하고 적대적 언론은 맞잖아요. 아무튼 또 저희 학교 선배시기도 하셔서 제가 참 좋아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전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관련해서 정책 관련 질문 하나랑 현안 관련 하나씩 두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계속 얘기 나왔는데 사회적 소수자를 과도하게 옹호할 경우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구시장으로 계실 때 대구 퀴어 문화 축제 관련해가지고 차량 진입을 못하게 행정력 동원해서 막으셨고 이게 항소심에서도 대구시의 책임이 인정돼서 집회 자유를 침해한 거가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700만 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셔도 이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금지라든가 이런 식의 방향을 갖고 계신 건지가 하나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후보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제 언론이 질문할 자유도 있으면 후보께서는 질문을 답변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 이제 대구 MBC 취재를 거부를 하셨다가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취재를 방해해서 안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셔도 예전에 윤 전 대통령도 뭐 전용기에 특정 언론사를 안 태운다거나 뭐 도어 스태핑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후보님의 언론관이 조금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갖고 이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해가 참 많습니다. 나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한 적이 없고 퀴어 문화 축제를 열고자 하는 그 장소는 집회 시위 금지 구역입니다. 집시법 12조에 보면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에서 교통을 차단을 하고 시위하는 것은 그것은 도로 점용권의 침해다.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준 일이 없어요. 응?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집회 시위하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집시법 12조에 보면. 그리고 대구 시내에도 8개 도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 지역에서 집회 시위하는 거는 그건 부당하다. 그래서 딴 데 가서 해라. 그래 했는데 강행을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도로 점용 허가는 행정관청에 있습니다. 집회 시위 금지 구역에. 점용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미 경찰도 그쪽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중지하고 그만해라.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래 한 겁니다. 아마 작년에 퀴어 축제는 경찰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 대구 시내의 집회 시위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역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기관에 오해가 좀 있었다. 그래 좀 알아주시고 두 번째 대구 MBC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없습니다. 대신 처음에 우리가 TK 신공항을 할 때 법안이 정말 대구 경북 500만 시도민의 염원인데 대구 MBC에서 시사 토크쇼를 하면서 이거 공항 안 된다. 활주로도 2.75km밖에 안 된다. 활주로는 3.8km입니다. 법안에. 그래 거짓말로 방송을 해서 우리 시정을 좀 해달라.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시정을 안 해요. 그러면 거짓말 방송하고는 이야기 못하겠다. 나는 취재를 거부한다. 내가 취재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지시를 내가 왜 합니까? 그럼 못하죠? 자기들도 자유가 있는데. 시장은 거짓말 방송하고는 취재에 응할 수가 없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대구 MBC에서 대구 경북 기자협회를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니까 대구 경북 기자협회 탈퇴를 하면 시청의 부스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스를 갖다가 철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래 덮어 씌우니까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좋은 거 물어봤네. 해명을 해야지. 세 번째, 나는 언론을 통해서 셀럽이 된 사람입니다. 검사할 때 얼마나 타이트한 조직에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할 때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입니다. 내가 왜 언론과 긴장 관계를 갖겠어요? 그런데 좀 팩트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뭐라도 대답하죠. 근데 아예 뜬소문, 낭설, 팩트가 아닌 것 가지고 질문을 하시니까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어제도 무슨 말 하겠어요? 답답하다 이겁니다. 아마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로 기자간담회를 할 겁니다. 프리토킹하는 식으로. 대통령 되면 대통령실의 기자회견은 약속대련 아닙니까? 네 이거 물어라. 답변 내 이거 할게. 그래 하잖아요 지금. 그게 관행이잖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구시장 할 때도 매달 한 번 기자실에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시정 질의 응답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매달 했습니다. 대구시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연두 기자회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기자분들 모아놓고 국정에 관해서 프리토킹을 합니다. 언론 플랜드한 사람으로 내가 셀럽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을 편가르게 하고 적대시합니까? MBC가 내를 그래 핍박해도 내 MBC 출연하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줬잖아요. 광고 많이 들고.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준표 후보의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사회부문 비전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